옛날 방앗골이라 불리던 함양군 안이면에 살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소금장수가 되었던 이 남자의 이름은 최성룡. 한국의 숨은 독립운동가이신데요. 성룡 씨는 1919년 3월 말 그날도 소금을 팔러 장에 갔다가 사람들 따라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거리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목 터져라 외쳤던 성룡 씨는 결국 재판장에 섰고요. 여기서도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 나라를 찾고 싶은 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법을 어겼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 세상을 살아가겠냐며, 그러자 이 말에 누구도 반박을 하지 못했다 하네요. 잘못한 것이 없어서 잘못한 것이 없다 말할 수 있었던 소금장수 성룡 씨처럼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광복절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숨은 독립운동가 소금장수 최성룡 선생도 기억해주세요.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나나 아나운서 이한나입니다. 하루하루 바지랑이 끼는 눈부시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우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 서딸기 낙인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조차 안 나.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소리 없이 일렁이며 떨고 있는 초라한 맘은 흐르는 물에 연꽃처럼 전부 멀어져 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해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더 햇살에 깜빡깜빡 미끄러지듯이 우리 사이를 기지개 피듯 두 팔 벌린 꽃들처럼 그대 꿈도 내놓.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맘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다르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네, 루시의 개화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녹음 방송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진 못해도 또 저희가 준비한 소소한 이야기들, 또 오늘은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음악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뭔가 마음의 여유가 느껴진달까요? 물론 아쉽긴 하지만요. 우리 다정이들도 어디에선가 이 습관처럼 5시에 라디오를 켜고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소금장수이자 우리의 숨은 독립운동가이신 최성용 선생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소금 팔러 갔다가 갑자기 물에 껴서 당연한 듯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용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물에 껴서 가다 보면 뭐지 하고 그냥 황당함에 말을 잃었을 수도 있는데 아주 당차게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하니까 정말 그 용기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으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위에 참여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우리 다정이들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린 소금장수 최성용 독립운동가 이야기는 지난 방과후 퀴즈 때 소개해드렸던 경상남도 기록원의 카드뉴스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좀 반갑게 들렸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재판장에서 최성용 선생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판결문도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홈페이지 방문해 보셔서 또 직접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 기념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목요일 환경기획 1.5도의 미래 김태균 감독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영화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재생하러 가볼게요. 1, 2, 3, 4. 빨간 날에만 만날 수 있는 코너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DJ 나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싶어지는 뮤지컬 넘버들인데요. 일제강점기 때 겪은 조선인들의 아픔 그리고 광복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들이 있습니다. 명성황후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소개가 됐고 또 역사적으로도 꽤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야기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명성황후의 생전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넘버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해 봅니다. 뮤지컬 명성황후 중 백성이여 일어나라. 뮤지컬 배우 부부죠. 김소연, 김준호 씨가 부른 버전입니다. 한번 듣고 올게요. 착하고 순한 백성들 걱정은 오직 험난한 시대 이 땅을 어찌 지키고 드리운 천명이여 안쓰러워라 조정의 세월 부질없는 다툼들 바위에 부서지더라
수 있다면 제가 된들 어떠리 천만 시민 대대로 이어 살아가야 할 땅 한발 나가면 빛나는 자주와 동리 우리의 일상에서 맞서야 스스로 지켜야 하니 조선이여 무궁하라 응왕하여라 오늘 이 밤이 밝혀 운명의 무게를 견뎌 조선의 앞날을 지키리라 이런 지켜야 하리 목숨 걸고서 맞서리라 조선이여 무궁하라 영원하라 네, 역시 웅장함이 느껴지는 넘버였습니다. 또 명성황후를 다르게 해석한 뮤지컬이 있는데요. 단 한 장의 사진도 남기지 않은 왕비, 정치 싸움으로 마녀로 불린 국모로도 기억되는 조선의 마지막 황후, 실존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얼굴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재현한 잃어버린 얼굴 1895. 배우 차지연 씨가 부른 잃어버린 얼굴 바로 감상해 볼게요. 원했나 이런 슬픔 원했나 이런 눈물을 가슴 속 숨겨온 탄식이 내 심장 뚫고서 나를 삼킨다. 나 이제 나를 버린다. 기억도 지난 시간도 이제 기억하라. 내 모습 내 마음 이제 침묵하라. 내 피와 찢겨진 내 심장 잊혀주가 날
찾으리라 잃어버린 나의 얼굴 날 기다려줘 이제 미워하라 내 모습 내 마음 이제 증오하라 내 피와 찢겨진 내 심장 이 저주가 날 일으켜 날 다시 살게 하리 난 다시 널 찾으리라 잃어버린 나의 얼굴 날 기다려줘 나를 다시 찾으리라 네, 역시 차지연 배우입니다.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싶어지는 뮤지컬 넘버들 이번에는 두 곡을 이어 들어볼 텐데요.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 작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정래의 아리랑은 1905년부터 해방기까지 당시에 겪었던 민족적 고초와 극복기를 다루면서 이 대하소설을 다 읽어보진 못했어도 또 국어 시간에 짧게나마 들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이야기 뮤지컬로도 탄생했습니다. 서범석, 카이가 부른 다른 길, 그리고 나나의 플리 마지막 곡은요. 박지연, 김성녀의 어미와 딸까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대단하신 나으리 어찌하면 좋답니까 이 못난 모습이 당신의 숨통을 쥐었나이다 두 손 닳도록 간청하시면 무릎 꿇고 애원하시면 못 이기는 적 살려드리리다 고마운 말이다만 정중헌이 사양하마 웬만큼 살았다 평정심 찾은 지 오래다 다만 너에게 바라건대 내 진실로 바라건대 잊지 말아라 너는 조선 내 아들 이 나라가 무엇을 나에게 무엇을 양반네들 뒤치다거리 종놈의 팔자 거지 같았던 내 운명 거지 같았던 내 운명 그 마음 뼛속 깊은 원망을 내 모르지 않는다만 그래도 너는 조선의 아들 너는 조선의 아들 나는 황국의 신민 너는 조선의 아들 나는 황국의 신민 너는 조선의 아들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
고생이 얼마나 많니 어쩌다 그리 되었노 자만은 못 보겠네 얼른 죽어 애미 곁에 오너라 그러면 내가 반길난다 얼씨구나 어깨춤을 덩실 어머니 그리워요 사무치게 어머니 보고파요 눈물이 나게 그래도 나는 더 살아볼라요 그래도 나는 더 버텨볼라 장하다 이쁜 우리 딸 그래 불꽃 있나거라 어머니 사무치게 그리워요 보고 잡고요 이 애미 곁에 밥비 올라 말아라 어머니 인제 나는 어쩌게라 어금니를 깨물어 땅을 딛고 일어나라 살아야 요 살아야 요 아홉 번 죽어도 살아야 요 살아야 요 살아서 견디고 이겨야 요 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에 함께한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어떠셨나요? 저희는 목요일 환경기획 1.5대 미래 코너 김태균 감독님과 환경영화 한 편 들고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들 모이셨죠? 다양한 정보와 따뜻한 사연이 가득한 다정다감 5시. 오늘도 다정이들과 함께합니다. 다정이들과 함께하는 환경기획 지구를 지켜요. 1.5도의 미래. 미래. 1.5도의 미래 매월 셋째 주에는 환경 영화 소개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태균 영화 감독님과 함께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푹푹 찌는 여름인데요. 맞습니다.
또 바쁘게 지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조금 영화 교육 사업을 좀 하느라 네. 초등학생들하고 노인들하고 이렇게 영화 제작하는데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 촬영도 있겠네요? 네, 계속 야외 촬영이죠. 또 너무 더우시겠다. 네, 저도 저지만 특히 노인분들이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체력이 그쵸. 땡볕에도 누구 하나 힘든 기색 없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 저도 힘내야겠다 이런 생각 들죠. 네. 다들 이 영화 제작에 진심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싶습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뜨거운 여름에 또 감독님이 준비해주신 영화 어떤 작품일까요? 네, 올해 그 유난히 폭염이나 열대야가 계속 길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열대야가 가장 많았던 해가 1994년도에 36일, 그 뒤는 2016년도에 32일, 그리고 2018년도에 29일이라고 하는데 그 올해는 11일인 기준으로 해서 24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와, 엄청난데요. 이달 하순까지 더위가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어가지고 열대야 일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폭염을 좀 잠시나마 잊어보고자 시원한 바다로 떠나볼까 합니다. 오, 좋습니다. 네. 그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 속에서 고래와 사투를 벌이는 인간의 탐욕과 그 생존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데요. 2015년작 하트 오브 더 시입니다. 네, 하트 오브 더 시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나나는 혹시 영문학의 3대 비극 영문학 아세요? 영문학의 3대 비극 어떤 게 있죠? 네, 우리가 그 영문 소설의 3대 비극이라고 한다면 그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그리고 우리에게는 제목 백경이라고 알려졌죠. 그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그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영화가 바로 이 소설 모비딕의 모티브가 된 실화 이야기예요. 네. 19세기경에 모카딕이라고 이름 붙은 향유고래가 있었는데 1820년에 미국의 포경선인 에식스호를 들이받아서 침몰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 바로 모비딕이고요. 실제 에식스호의 침몰 사건 자체를 다룬 그 너세니엘 필브릭이라는 소설가의 실화소설 바다 한가운데에서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하트 오브 더 시입니다. 오, 그럼 줄거리는 어떻게 돼요? 1850년 미국 낸터킷 섬의 어느 날 밤에 소설가 허먼 멜빌이 급한 발걸음으로 누군가의 집을 찾습니다. 그는 바로 94일 동안 7,200km를 표류를 했던 그 20명의 조난 대원들 중에 살아남은 한 명인데요. 네. 토마스 니커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허먼 멜빌이 끈질긴 요청을 통해 가지고 그는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그리고 지옥과도 같았던 그때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영화는 바로 그때로 돌아갑니다. 네. 1819년 여름에 포경선 에식스호는 낸터킷 섬에서 고래를 잡기 위해서 항해에 올라요. 근데 15개월이나 지나도록 고래를 못 잡고 있었는데 15개월 후에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길이 30m, 무게 80톤의 성난 향유 고래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38톤의 배가 단 10분 만에 침몰을 하게 되죠. 그 침몰한 배에서 살아남은 21명의 선원들은 3개의 보트를 나눠 타서 그 육지를 찾아서 나섰지만 이제 건빵도 없고 식수도 떨어져 갑니다. 가족보다 더 끈끈했던 그들은 이제 거친 폭풍 후 절망, 고독, 어떤 그 양심과 싸우면서 그 희망도 없는 어떤 망망대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인간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 근데 고래가 인간을 공격했다는 게 조금 놀라운데 원래 고래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인 1820년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석유의 존재를 모르던 때라서 지금의 석유를 대신하는 것이 고래기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고래기름으로 가로등이나 등불 혹은 50가지의 공산품의 윤활유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향유고래는 이름 그대로 향기가 나는 기름을 가진 고래라고 알려졌는데 몸집의 3분의 1이 머리라고 그 한 마리당 10,000리터의 기름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경산업에서 가장 욕심이 나는 대상이었겠죠. 네. 또한 용연향이라고 해서 향유고래 창자에서 생기는 결석인데요. 네. 그 결석이 향수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보다도 더 비싸고 지금 현재도 이 용연향의 한 덩어리당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유명 향수 브랜드의 원료가 모두 이 용연향인 겁니다. 이 고래 기름이 또 석유를 대신했다라는 사실은 좀 놀랍네요.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저도 이번 기회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포경산업은 이제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무분별한 포획이 횡행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필요 원료가 되기 때문에 잡아들였을 거고
이 엑식소어를 침몰시킨 향유고래는 바다의 악마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당시 선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고래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떨까요? 그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고래의 특성상 네. 그들은 공동 육아까지 하면서 어떤 그 가족처럼 지내는 사회를 지내는데 인간이 나타나면서 자기들의 가족을 해치니까 고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간이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쵸. 고래 입장에서는 적이죠. 맞습니다. 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극중 선장과 1등 항해사가 그 대사에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향유 고래에게 공격을 받고 표류하게 된 어느 날 1등 항해사가 선장에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신이 노하신 걸까요? 이렇게 묻자 선장이 신을 노하게 한 생명체는 고래뿐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1등 항해사가 다시 우리가 아니고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네. 선장이 다시 우린 신이 창조한 만물의 영장이야. 지상의 왕으로서 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탐사하고 자연을 정복하지 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탐욕이 결국 대자연의 앞에 좀 참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셈이죠. 와, 진짜 이 대사가 정말 너무 오만하네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누군가요? 네, 감독은 론 하워드입니다. 가장 헐리우드적인 상업 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가주의적인 어떤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드는 그런 작품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헐리우드 특유의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어떤 감동 스토리나 거대한 스펙타클 서사를 가장 잘 찍는 감독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어떤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매끄러운 연출력을 자랑하는 게 특징인 감독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분노의 역류, 뷰티풀 마인드, 아폴로 13, 다빈치 코드 등이 있습니다. 오,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배우는 누가 출연했을까요? 네, 1등 항해사 오웬 체이스 역에는 우리에게 토르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크리스 햄스워스이고요. 그리고 인셉션, 덩케르크 등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이자 오펜하이머로 올해 아카데미상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킬리안 머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의 소설 모비딕을 쓰는 허먼 멜빌 역에는 영국 왕립 연극학교 출신으로 우리에게는 다니엘 크레이거가 출연했던 007 시리즈의 Q 역할로 알려진 벤 위셔라는 배우고요. 또한 좀 흥미로운 점이 이 영화에 출연한 다음 해에 캡틴 아메리카 11워에서 스파이더맨을 역할을 맡게 되는 톰 홀랜드가 출연을 합니다. 오, 진짜 호화로운 캐스팅인데요. 네. 이 배우들의 연기만 봐도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은데 이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다면서요? 우선 소설 모비딕과 비교가 되는 지점이 이 영화 속에는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흰고래 모비딕이 배를 공격하면서 사실 그것이 소설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 이제 해당을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영화 하트 오브 더 시에서는 그 흰고래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사건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건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원들은 표류를 하게 되면서 어떤 엄청난 일을 겪게 돼요. 우리가 영화 노량을 보면서 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한다는 게 스포일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실화이니까 스포일러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그 선원들이 90일간의 표류 끝에 식량이 없었었죠, 당연히.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인육을 먹게 돼요. 그런 이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심지어 다른 동료 선원들을 위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자신을 희생을 하기도 하고요. 와,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나중에 배우들 인터뷰를 보면 그때 당시 배우들에게 질문자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해요. 만약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출연 배우들 당신들은 누구를 먹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킬리안 머피라는 배우는 아마 가까이 있는 사람 이랬는데 가까이 그때 바로 옆에 톰 홀랜드가 앉아 있었는데 톰 홀랜드가 슬쩍 자리를 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톰 홀랜드에게는 누굴 먹겠냐 하니까 아무래도 체구가 제일 크니까 제일 먹을 게 많을 것 같다면서 크리스 햄스워스를 지목을 했고요. 크리스 햄스워스는 오히려 제일 맛있게 생긴 게 톰 홀랜드 같다면서 난 톰 홀랜드 먹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지목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보면 실제 사건에서 네. 다른 동료 선원들을 위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자신을 희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이제 배우들에게 어떤 당신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서 배우들이 그 비극적인 상황을 오히려 좀 위트 있게 넘기면서 어떤 비하인드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색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숨어 있다고요? 네.
소설 모비딕 속에 항해사가 있어요. 이 영화 하트 오브 시로 비유를 하자면 크리스 햄스워스가 연기한 오웬 체이스라는 이름의 항해사인데요. 네. 소설 모비딕에서의 항해사의 이름은 스타벅입니다. 오. 이 이름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뭔가 좀 익숙한데요. 그 커피 브랜드 이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최고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잖아요. 우리가 네. 별벌레라고 부르는 그 카페 이름이 바로 이 소설 모비딕의 항해사 아. 스타벅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카페 로고 가만히 보면 인어잖아요. 맞아요. 인어예요. 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톰 홀랜드의 고생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감독 론 하워드는 실제 현장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래를 거의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보면 포경에 성공을 해서 고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서 기름을 채취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실제 고래 머릿속과 똑같이 재현한 모형을 만들었고 톰 홀랜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톰 홀랜드가 겨우 들어갈 만큼 아주 비좁고 답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기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톰 홀랜드의 온몸에 윤활유를 가득 뿌리고 이제 연기에 임했다고 하는데 촬영이 끝나고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데만 20분이 걸렸다고 해요. 와. 왜냐하면 온몸에 그 윤활유를 뿌려뒀으니까 네. 미끄러워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밧줄을 내려줘가지고 끄집어 올려줬는데 그 장면을 20번 이렇게 반복해서 찍다 보니까 네. 톰 홀랜드가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날 나는 20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또 한두 번도 아니고 20번씩이나 했다는 건 진짜 탈출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와. 네. 그런데 네. 촬영 이틀 후에 감독이 이제 톰 홀랜드를 부르더니 그저께 그 장면 말이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톰 홀랜드는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했지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준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잘못 찍혔어.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정말 멘붕이 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 좀 들어봤는데요. 목요일 환경기획 1.5대 미래, 오늘은 김태균 영화 감독님과 영화 하트 오브 더 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송창식의 고래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네, 고래 사냥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영화 하트 오브 더 시가 이제 환경 이야기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떤 연관이 있죠? 네, 사실 이 영화 속 배경은 1820년의 일이고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포경을 해왔어요. 네. 앞서 얘기한 대로 석유가 없던 시절에 고래 기름이 석유를 대신해왔던 거죠. 하지만 영화 속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펜실베니아에 누군가가 땅을 팠는데 거기서 기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 물론 헛소리겠지만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1859년에 최초로 석유를 시초하게 되었고 이제는 고래 기름이 필요 없게 되었겠죠. 하지만 포경은 멈추지 않았잖아요. 네. 우린 이제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어떤 무분별한 그 포획을 하고 이제 남획을 해서 급기야는 1986년부터 세계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뭐 일본이나 노르웨이 등 뭐 여전히 포경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도 그 좀 불법 포획에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전히 포경 산업이 성행하고 있고 멸종 위기의 정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래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우리가 고래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래가 많으면은 어적 또한 다양해진다라는 말인데요. 그 고래가 우리가 먹을 생선을 다 먹어치운다라는 그 일부 어부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네. 그 고래가 많을수록 어류의 개체군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이 사슬에서 포식자에 의해서 하위 단계의 개체군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그런 생태 현상이 연구되면서 이 신비한 원리가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어장의 90%가 남획 또는 뭐 고갈된 이유가 인간의 남획 때문이지 고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것도 그냥 결국엔 인간의 변명에 불과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그 고래는 죽어서도 생태계 유지에 크게 공헌을 한다는 거예요. 그 큰 고래의 사체는 바다 위나 어떤 심해, 그 어떤 해안가의 생물들에게 중요한 먹이가 되는데요. 네. 특히 바다 깊이 가라앉은 이제 고래의 사체는 약 50년에서 75년 동안 심해 생태계에 결정적인 영양분을 제공을 하는데 처음 한 2년간은 뭐 상어나 먹장어, 뭐 꼬리 민태 등이 그 냄새를 맡고 살을 먼저 발라 먹고요. 네. 그다음 한 2년 동안은 벌레나 갑각류 뭐 그런 연체 동물들이 잔여물을 이제 먹어치우고요. 그다음 한 50년 동안은 박테리아가 뼈를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홍합, 벌레, 뭐 달팽이 등 다양하고 희귀한 종들에게 어떤 잔치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깊은 황량한 바닷속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 살아있는 고래는 지구의 바다를 지키고 기후 변화를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산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식물은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인데요. 네. 그런데 이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기 위해서는 철 성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플랑크톤을 살려주는 게 바로 고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래는 온 지구 바다를 누비면서 배설물을 배출을 하는데요. 네. 이 고래의 배설물에는 철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의 배설물이 있는 곳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자란다고 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강합성을 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하죠. 그러니까 양분은 동물성 플랑크톤과 어류를 통해서 다시 우리 사람에게 전달되고요. 또 고래는 해수면과 심해를 오가는 어떤 그 펌프 역할을 해요. 해수를 아래 위로 섞어주고 그 과정에서 대기 중의 탄소를 상당량 해저로 흡수해가면서 그 지구 온난화의 조절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고래가 줄어들면은 고래의 배설물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식물성 플랑크톤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구의 온난화는 더욱 가속되고 마는 거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래 고기가 아니라 지구 기후를 지켜주는 고래의 배설물인 것입니다. 아, 고래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고래가 정말 지구의 바다를 지키고 또 기후 변화를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또 고래 개체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지구를 살려주는 이 고마운 고래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불법 포획을 막고 또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환경기획 1.5도의 미래 오늘은 김태균 영화감독님과 영화 하트 오브 더 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영화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노래 듣고 문다다로 찾아올게요. 카더가든의 파도.
푸른 파도 하얀 돛을 접었다 펴던 마음과 기도하던 날들 속에 모자란 점 없이 이 길의 끝에선 고요함도 고상한 척 보일까 돌아가자 두려워만 말고 And I cry every night die every night 이젠 편히 놓아볼게 Cry every night die every night 다시 봄을 찾아 남겨진 미련과 영원할 것 같던 기억 아름답게 흔들지 않게 잊어버려 할게 거실 지나 방으로 가는 찰나의 공간 속에 따뜻했던 고스미냥 안도하며 살던 기억엔 꽃이 펴 그걸음쳐 조용히 무너진다 돌이킬 수 없을지도 흩어진 걸 수도 And I cry every night die every night 이젠 편히 놓아볼게 Cry every night die every night 다시 봄을 찾아 남겨진 미련과 영원할 것 같던 기억 아름답게 흔들지 않게 잊어버려 할게 Always on my mind on my heart I can't believe it and I confuse all seem like you 파도처럼 떠밀려 가는 걸까 And I cry every night die every night 이젠 편히 놓아볼게 Cry every night die every night 다시 봄을 찾아 남겨진 미련과 영원할 것 같던 기억 아름답게 흔들지 않게 잊어버려 할게 지금은 힘들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엄마는 무조건 기도할게. 사랑한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그대들을 위해 마음은 편안하게, 입꼬리는 즐겁게 올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약속한 시간이 되자 3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학교 변소 앞에 잠깐 기다리게 했습니다. 드디어 차용이가 나팔을 불며 선두에 나섰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 우리는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무안가도에서부터 북문까지 행진했습니다. 그날 밤은 캄캄한 밤이었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총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놀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 우리는 모두 잡혀와 법정에 서게 되었고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고작 15세였으나 조국 독립의 꿈을 향해 비상하던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수선, 성선, 덕수, 차암, 소수, 선호, 차용.
우리는 밀양의 영남로 하늘에 날던 독수리 칠형제입니다. 네, 정말 그래도 절기매직이라는 게 좀 살아있긴 한 건지 입추가 지나고 밤낮으로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말복이 지났고요. 또 다음 주에 처서가 지나면 기온이 아주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또 곧 가을이 올 텐데 또 중앙공원의 바람개비 동산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부산시설공단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중앙공원 일원에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200여 개의 태극기가 그려진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이곳은 아마 광복기념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 또 선선한 가을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공간에서 함께 해주세요. 네, 저희는 끝곡으로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다금발이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